안녕하세요. 강원도 학생 여러분. 강원진학센터 교사 김경래입니다. 자, 오늘 우리 대학 잘 갈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을 조금 알고 쉽게 가자는 의미로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수시, 정시, 그리고 교과, 비교과, 생기부 간소화, 수능 굉장히 많죠, 요소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대략 난감한 상태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공부할 의욕도 안 생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게임을 하려고 해도 맵을 알고 있는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05년 학생 또 06년생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입 객관과 그리고 전형별 특징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대학교 입시를 할 때 어느 정도의 흐름을 갖고 가야 되는지랑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2, 4학년도 이후의 개편 사항들 그리고 그 개편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입 객관 및 전형별 특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되게 다양한 전형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대입 전형 체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이 있습니다. 수시 전형에는 학생부 중심의 학생부 위주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논술,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다시 학생부 교과, 교과 중심의 전형이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교과 및 비교과를 함께 보는 그 전형이 있어서 총 4개의 수시의 전형이 있고요.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의 전형과 실기 위주의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 안에서 세분화되어서 각 대학별로 세분화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일반계 학생들, 우리가 다니고 일반계고 학생들 같은 경우 강원도 전역에 있는 모든 친구들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죠.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을 중심으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거죠. 물론 일부 정성적인 요인을 고려하기도 합니다만 가장 기본인 건 교과 성적이죠. 그래서 이 전형은 그런 전형이고요. 특징적인 것은 서울 16개 소재 대학 같은 경우는 비중이 생각보다 낮아요. 선발 비중이 생각보다 낮고요. 반면에 거점 국립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 지역의 대학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전형입니다. 반면 충원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전형이고요. 이러한 전형은 각 대학별로 산출 방법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대학이 어디일까 유불리를 따져보는 게 필요한 전형입니다. 중요한 지표로는 앞서 얘기한 대로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숨어있는 굉장히 핫한 게 있죠. 바로 교과 성적과 함께 수능 최저라는 것이 반드시 고려돼야 될 요소라고 봅니다. 자, 이게 큰 틀이고요. 여기에 세부적으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방법입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린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천대, 강원대를 필두로 해서 대부분 교과 100%를 반영하고 있고요. 가톨릭대라든가 경기대 정도만 봐도 교과 이외에 비교과를 보고 있으나 출결 봉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가 있건 일괄이던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더 가장 중요한 건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전형입니다. 자, 그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서울로 진출할 거냐 아니면 우리 지역에 남을 거냐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전국 모집 단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서울 소재 16개 대학으로 갔을 때에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적습니다. 특징적이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11.3% 정도 되고요.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 28.5% 정도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쭉 밑으로 보시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서울 소재 16개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과 전형보다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특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서울여대를 비롯해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등등도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점 국립대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경향을 보이죠.
교과가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강원대 같은 경우는 교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눈여겨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완전히 정리야 그렇진 않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교과 전형이 조금 거점 군입되는 많이 교과를 신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각 대학별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은 상이합니다. 반영 교과, 반영 과목, 반영 비율 요즘은 뭐 사실은 같이 통합으로 보긴 합니다만 과거에는 많이 프로테이지를 봤었고요. 또 산출 지표에 따라서 대학별 한서 점수가 다르고요.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이 서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건 굉장히 학생 입장에서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하죠. 학교로 가셔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A라는 대학, B라는 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요. 서로 상의해 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담임 선생님께 한번 달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직 안 나왔죠. 우리가 빨간색으로 했던 수능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이야기 될 것 같아요. 자, 교과 전형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최저학력이라는 거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드컵 대회를 나간다고 하면 기술적인 요인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체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수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K대학의 예시안인데요. 자, 보시면 심리학과와 경영학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서 보시면 심리학과 같은 경우와 경영학부가 있는데 입학자 학생부 등급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최저 통과 기준으로 봤을 때 실질 경쟁률이 완전한 차이가 생깁니다. 가령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2.6대 1이었으나 실제 최저 기준 통과를 고려했을 때 실질 경쟁률이 4대 1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또 반면에 또 경영학과 같은 경우도 7대 1에서 1.85대 1까지 줄어들거든요. 이럴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 게 결국 수능입니다. 수능이 최저 가지는 효과라고 볼 수 있죠. 또 심리학과와 경영학부 사이에서도 자세히 보면 학생부 등급, 합격자 평균의 합격 등급의 차이가 생기는데 경영학부 하면 전통적으로 상당히 내신 성적도 좋고 인기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심리학과는 등급 컷이 8이었고요. 그리고 경영학부는 사실 6이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보시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원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원을 했다 손 치더라도 컷을 충족하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학생부 등급이 조금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과 전형에서 최저학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학교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요. 물론 학교 공부가 수능과 연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수능 공부도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열심히 준비해 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긴 표시되어 있고요. 자, 여기 사회복지학부랑 화학과가 있습니다. 요즘 뭐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 중에 하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건 최저 통과자 수예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학부를 보시겠어요? 자, 모집 인원이 6명인데 지원 인원은 160명입니다. 그런데 160명이니까 처음 경쟁률 자체는 거의 27대 1에 빛나잖아요. 그런데 최저 통과자를 고려해 보면 29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통과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최저를 통과하면 나와 경쟁하는 친구가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화학과도 마찬가지인데 화학과 같은 경우도 모집 인원이 6명인데 지원은 60명에서 10대 1이었으나 실질적으로 통과한 학생은 36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본인이 수능을 좀 충족해 준다면 경쟁률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고 그러면 이건 추가 합격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합격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 나에게 또 다른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 무기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꾸준한 수능 공부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29, 36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민스러운 면이 생겨요. 그럼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저 수준 도대체 얼마야? 라는 걸 고려해 봐야 되잖아요. 자, 대학에서 요구하는 예를 좀 몇 개 갖고 와봤어요. 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이 세계합 5 정도고요. 자, 올해 기준입니다. 요거는 올해 3학년. 자, 고려대학교, 뭐 서강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세계합 6이고요. 뭐 2개합 4 이렇게 쭉 나열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는 과거와 다르게 탐구 영역에 대해서 탐구 한계를 반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도전적으로 한번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학만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도 또 찾아봐야 되니까요. 자, 밑으로 와서 쭉 보다 보면 저기 이제 우리 세계합 11에서 14 정도 표시되어 있는 강원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학생들 굉장히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세계 합이 한 11, 14 등급이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에만 꾸준하게 참여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등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수능 공부가 좀 부담스러워, 난 어려워, 그래서 나는 도전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수능 공부도 함께 해주신다면 훨씬 더 보다 쉽고 간결하게 진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는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 외에도 다각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거죠. 뭐 언론에 굉장히 많이 소개됐던 거고요. 뭐 입학사정관제 이유를 지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으니까 굉장히 익숙한 전형이죠. 자, 그러면 반대죠. 서울 소재 대학에서 비중이 상당하고요. 거점 국립대로 가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다만 이제 경쟁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죠. 우리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조금 더 우리가 달려들어 봐야 되잖아요. 진취적으로 접근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학 및 모집 단위별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형이고요. 서류, 면접 등 다양한 전형 요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실한 학교 생활이 수반되면 우리 강원도 지역 학생들 모두 다 도전적으로서도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통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 소재 16개 대학 유형별 아까 모집 단위 인원을 좀 살펴보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있어요.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낮춰서 쓸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도전적으로 진취적으로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많다. 그리고 조금 더 진취적으로 쓸 거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벗어나서는 쓰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이 통계를 보고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와 마찬가지로 학교 생활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보는 게 또 선생님과 함께 호흡하고 선생님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거점 대학으로 한번 가볼까요?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교과보다는 조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적죠. 하지만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건 아니에요. 다 25% 이상은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준비도 우리 지역을 대학을 갈 때는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학생부 종합 전형 하는데 도대체 뭘 보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뭐 교육청에서 하는 거에서 참여하고요. 다른 자료도 좀 살펴보고요. 근데 대학교도 이제 6개 대학 공동 연구를 하면서 이 조항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통일시킨 게 학업 역량이고요. 그리고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이라는 큰 테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 학업 역량, 그다음 전공 적합성, 그다음 발전 가능성, 인성이라는 큰 틀. 물론 서울대 같은 경우 3개로 보고 있지만 결국 같다고 보면 됩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옆에 있는 내용들처럼 뭐 주요 교과 학업 성취도 및 성적 추이를 본다든가 교내 수상 실적을 본다든가 등등등이 있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24학년 된 여기서 변화사항이 생길 겁니다. 그건 뒤에 가서 우리가 24년도 변화사항에 맞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이라는 요소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실제로 종합평가가 어떻게 적용되냐 그냥 간결하게 예를 보자고요. 예를 보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A 학생과 B 학생과 C 학생과 D 학생이 있습니다. A 학생은 2.54 등급이고요. B 학생은 2.01 등급, C 학생은 2.8 등급, D 학생은 4.9 등급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한다면 B 학생은 A 학생보다 무조건 이기겠죠. 또 C 학생은 절대 B 학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학생의 변화표를 보자고요.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C 학생 같은 경우를 자세히 보십시다. 자, C 학생 같은 경우 어떻게 됐죠? 초반에 처음 입학했을 때는 그렇게 뭐 공부에 의욕적인 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갑자기 굉장한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성적은 향상되었습니다. 반면에 B학생 같은 경우는 상위권 학생이었지만 잠깐 주춤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항목별로 요소를 읽어내는,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 종합평가의 가장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평가했을 때는 자, 앞으로의 가능성은 누가 높을까라고 봤을 때 C학생은 조만간 저 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학생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거죠. 이게 종합평가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보시면 자, C학생이 오히려 B학생을 이길 수도 있고 또 A학생, D학생 이렇게 순서를 나열할 수 있다는 게 종합적 평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못했다고 해서 내가 성적이 낮았던 학생이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할 필요 없이 지금부터라도 이번에 한번 해봐야지, 도전해봐야지 하는 생각 갖고 해보는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1, 2학년에서는 거의 다 공통 및 일반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상대평가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등급 자체가. 3학년에 가면은 지금은 다 진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성취도 평가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거의 다 대부분 학교들은 잘 주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 내신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조금 잘 하는 것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 주로 1학년, 2학년 학생들일 텐데 야, 지금 해야 돼. 나는 3학년 가서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주어질 우리 4월 중간고사 혹은 1회고사죠. 그 시험에 대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선생님들 말씀 잘 정리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응시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대학 주요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3학년은 아니지만 추후 3학년이 되면 와 3월 달 되면 와 3학년이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것이 9월 달이면 모든 게 시작이 돼요. 자, 데이 프레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달에 되면요. 조금 찬바람 나네, 덥네 싶은데 수시 모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이 트랙에 맞는 여러분들이 원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최대 6회까지 지원됩니다. 물론 이건 전형의 숫자의 기준에 의함이고요. 뭐 강원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총 3장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3장이 이제 사용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간과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합격하게 되면 정시는 지원이 불가능해요. 그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난 여기서 보험을 들어놓고 나중에 정시 쓸 거야.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거나 혹은 나는 아니야 수시 쪽은 아니고 정시야 라는 친구들은 수능이 끝난 이후에 12월 달에 정시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자, 물론 뭐 사정기간이 1월 달로 넘어가겠습니다만 가나 다군별로 각 1회 최대 3회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거기서 합격과 불합격을 따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2월 달에 추가 모집 기간이 있습니다. 학생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뭐 지원 제한이 없긴 합니다만 2월 달까지 안 가고 일반 학생들은 12월 달에 마무리되고 1월 달에 합격증을 받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9월 달에 이제 원서를 써야 돼요. 그렇다면 전통적인 고3의 의미는 사라진 거죠. 3월 달에 고3이 아니라 나의 마음은 나는 지금 선배들이 원서 쓰는 올 9월이 되면 2학년 친구들은 나는 고3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D-365가 적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당겨서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4 이후에 개편 사항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2, 4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보시면 대학 정시 40% 권고죠. 수능 위주로 해서 권고를 받고 있죠. 서울 소재 16개 대학인데 그 대학들은 정시 비중을 40% 권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선반영돼서 이미 23학년도에도 정시에서 40%를 거의 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상회하고 있고요. 이것이 대학교의 각 대학별로 지원금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했고 공정화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태풍의 눈이죠.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요. 이건 예전부터 저희가 4, 5년 전부터 3학년을 하고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야기가 됐고 이게 도래할 거야, 큰일 났어, 도래할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 현실이 되었어요. 여러분 때
자, 학령 인구가 굉장히 감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은 과연 학생 수가 줄면 대학 가는 게 쉬워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은 나중에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고교 학생부 기재 방법이 개선됩니다. 개선의 이유는 딱 세 글자가 되는 거죠. 간소화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에서 슈퍼맨 같은 학생을 요구를 했어요. 이 활동도 하고 저 활동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것도 하고, 그런데 그런 활동보다는 점점 줄여서 조금 더 간소화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자, 그것과 함께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즉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면접과 구술도 좀 개선되는데요. 기존에 상위권 대학에서 주로 했던 건데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게 굉장히 좀 이렇게 난립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기반으로 좀 중심을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명확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생부 중심으로 조금 개편될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폐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큰 틀에서 2, 4학년들은 과거의 선배들의 이슈와는 좀 달라질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23년도 서울 소재 16개 대학 유형별 모집 인원을 다시 이번 정시 위주로 살펴보려고요. 어차피 선반영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건국대학교를 볼까요? 이미 정시로 뽑는 학생이 100명 중 45명입니다. 45명이고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도 46명이나 되거든요. 이미 정시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많이 뽑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될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고민합니다. 나는 소위 내신도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러면 정시로 가야 되나? 뭐 정시 한번 해볼까?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린 현역이거든요. 현재 학생들, 2학년,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수생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재수생들과 내가 경쟁했을 때 이겨낼 수 있을까? 교육과정평가원의 통계를 고려해보면 1등급 비율이 현역 학생들이 재수생 학생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불리를 따졌을 때 하나의 방향으로만 너무 몰아가면, 하나의 방향으로 대학 진학을 너무 목표로 하다 보면 오히려 패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권유드리는 건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다음과 같아요. 수능에는 올인을 하지 말아라. 수능과 학교 생활을 함께 같이 성장시켜라. 그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또는 담임선생님과 내가 전략을 짤 수 있는 다양화가 발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지금 상태보다 효율적으로 진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학교 공부도 소홀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수능 공부도 소홀할 수는 없겠죠. 자, 숙명여대, 다른 대학도 좀 살펴볼게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정시 반영률이 굉장히 지금 벌써 49%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숙명여대를 표시를 해놨는데 33.4%에서 49.4%까지 올렸거든요. 여기서 확인할 수는, 야, 이거 정시를 굉장히 많이 이제는 그래도 가는 면이 있구나 라는 걸 마음속에 좀 담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학령 인구의 감소회로 한번 가볼까요? 저희가 이제 대학교 4학년부터 학생 수를 쭉 나열해 봤어요. 나열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05년생 그리고 06년생이 기본인데, 자, 고등학교 2학년, 2, 4학년도 입시를 볼게요. 자, 학생 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학생 수가. 그런데 위에서 보시면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급격하게. 게다가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물론 좀 늘긴 합니다만 요 인원 자체, 우리가 자, 요 표를, 다음 표를 한번 볼까요? 자, 학령 인구 감소를 보시면, 자, 00년도를 쭉 맨 앞에를 보십시다. 처음에 80만 명이었던 인구가 43만 명까지 줄어들고요. 그 인구 자체는 실질적으로 대학 정원보다가 드디어 떨어지는 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대학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학을 갈까를 고민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게 출발점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것이 학령 인구가 그러면 줄어들면 나는 무조건 대학 가는 게 쉬워지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야기는 왜냐하면,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1등급이나 혹은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우리 학교에 학생 수가 많았을 때 내가 몇 등을 하냐는 따져보면 프로테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았겠죠. 그러면 내가 등위가 조금 밀려도 1등급이나 2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그런데 학생 수가 점점 줄다 보면 내가
맞아야 되는 점수대가 굉장히 높아지죠.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1등 하는 거랑 100명 중에 10등 하는 건 똑같이 10%죠. 하지만 1등을 한다는 10명 중에 1등이라는 건 아무도 자신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극단점이기 때문에. 반면에 100명 중에 10명이면 조금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모든 과목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아주 정밀한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한편 수능 등급 컷의 문제를 가더라도 상대평가다 보니까 항아리가 작다 보니까 내가 훨씬 더 좋은 등급을 맞으려면 등급 컷을 충족하려면 조금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역발상을 하면 다시 수능을 돌아서 이야기하면 내가 그렇다면 조금 더 등급 컷을 확보한다면 등급 컷을 못 맞추는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걸로 갈 수도 있고요. 또 내신 성적으로 우리가 갈 때도 예전에 뭐 소위 굉장히 극단점이죠. 1.1, 1.0, 평점 1.2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조금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도전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학생부로 한번 가볼까요? 학생부 기재 개선 사항을 보시면요. 뭐 사실은 학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20년, 21년 대입에서요. 현재 고3 대입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미기재 그리고 금지 사항들 미반영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도기였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는 2, 4년도 입시부터는 완전히 정착화되는 단계죠. 종착역이 된 거죠.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저희가 표시해놨습니다. 미기재, 미반영을 쭉 보십시오. 빨간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무엇이 되냐? 무엇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교과 활동이 됩니다. 소위 교과세 특이죠. 교과세 특이 과목당 500자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주로 쓰시는 종합의견 연간 500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율활동이 500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근데 자율 동아리는 안 되니까 아마 창체 동아리죠. 그죠? 창체 동아리 500자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진로 활동 700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생부에서 나를 표현하는 학교 생활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결국 문서는 학생부인데 거기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교과이고요. 그다음 종합이고요. 자율이고요. 동아리고요. 그리고 진로입니다. 글자 수가 굉장히 제한되다 보니까 나를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교과는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럼 나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것은 결국 여기가 되는 거죠. 과목당 500자니까 여기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차별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지배적 의견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 활동의 의미는 굉장히 커질 텐데 그럼 전통적 공부만 잘하면 되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죠. 학업 능력도 중요하지만 학업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과 프로젝트 학습을 하셔도 되고요. 뭐 서로 의견을 나눠도 되고요. 토의 토론 학습을 하셔도 되고요. 전통적인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활동적인 어떤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잘 생활기록부에 녹아들어서 나를 표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소화의 핵심은 결국 1번에 꽂혀 있다고 봐야겠죠. 1번에.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러면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 요소를 한번 돌아가 보려고요. 돌아가 보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인데 이 표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놓고요. 여기서 이제 2, 4년도에 하기로 했던 요소들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빼보면 수상 경력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수상 경력 또 못 들어가죠. 독서 활동 못 들어가죠. 봉사 활동, 개인 봉사 못 들어가죠. 자소서 안 됩니다. 그러면 남는 건 창체 활동 사항이 좀 남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과 활동이 남잖아요. 그러면 창체 활동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건 자율 활동, 그다음 동아리. 자율 동아리는 표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봉사 같은 경우 개인도 안 되고요. 그럼 이렇게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가 남되 창체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나를 표현할 게 각 역량별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 봤을 때 나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요소는 역시 교과 활동이 교과세 특이 가지는 의미가 커진다는 걸 이 표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자마 이러면 안 돼요.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 주셔야 되고요.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리고 거기서 피드백 받고 또 교정하고 또 다른 친구들하고 또 의사소통 해보고 이런 과정이 이제 너무 중요해졌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너무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학교 생활이 중요한 충실한 요소다라는 걸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자, 우리 1학년, 2학년, 2, 4년, 2, 5년도에 대학을 05년, 06년 학생들 이렇게 하면 정말 구실 것 같아요. 먼저 교과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교과는 너무 중요한 거죠. 성적 없이 대학 가는 이건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교과 성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일단 출발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전통적인 점수만 따질 거냐? 그렇진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표현하는 기회를 가져라.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걸 잘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여러분의 진로 역량과 여러분들의 어떤 가능성을 대학에 잘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니까 자, 무엇보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자, 그리고 교과 선택도 그냥 할게 친구가 해서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과 선택할 때도 나의 진로를 고민하셔서 정말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학업의 중요도가 과거보다 조금 좀 더 상승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향기가 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써놓았습니다. 자, 비교과로 가보도록 할까요? 비교과 같은 경우는 창체 동아리가 그냥 나 재밌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라는 측면에서 보면 창체 동아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자, 그리고 담임선생님, 학교에서는 가장 오랜 시간을 교과 선생님이 담임선생님하고 계시게 될 텐데 담임 선생님과 있으시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학급 내 활동을 기획해서 한번 운영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걸 통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활동 말고요. 각각 개별화된 활동을 조금 만든다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를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고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고 이런 활동을 하지 말고 즐겁고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방향을 위해서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물론 수능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전히 중요한 전형이고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진학함에 있어서 훨씬 더 보다 보수적이 아닌 진취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전형이니까 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전형이다. 따라서 학교활동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얘기 나올 게 있죠? 바로 이 녀석이죠? 바로 수능 공부입니다. 수능 공부. 자, 우리가 그간에는 수능 없이도 대학을 진학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점점 공정화 얘기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올인해 갖고 가긴 좀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교과 성적을 100% 밀어가지고 갈 수 있는 친구는 각 학교별 몇 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의 검을 더 장착하자고요. 그래서 수능을 장착해서 모든 면에서 유리하게 우리가 한번 전략을 플랜을 짜보자고요. 쌤과 담임선생님과 상의를 통해서 여러 요소를 감안하되 수능을 가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경쟁률도 조금 더 많이 낮출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추가 합격이 될 확률도 높아지죠. 그리고 또 내가 내신 성적이 너무 안 나올 경우 정시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죠. 그러니까 수능을 간과해서는 내가 반쪽짜리 입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능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수시와 정시를 모두 다 잡으려고 노력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수능 공부는 강조드릴게요. 자, 제가 좋은 글귀를 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시작하는 방법은 이야기를 종료하고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디즈니가 말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가야지 막연하게 나 대학 가야 되는데 뭐 대학 가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추고요. 이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다면 또 다른 자료를 많이 찾아보시고 지금 빨리 책상에 앉으셔서 나는 무엇을 할까라는 계획을 한번 짜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수많은 꿈이 있을 텐데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더불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교로 돌아가셔서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과 행복한 생활 영위하시고요. 보다 진취적으로 도전해 보신다면 그것이 생활기록부가 되고 그것이 좋은 자료가 돼서 여러분들이 진학하는 데 도움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원도 전역에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분야로 진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저는 강원 진학지원센터 교사 김경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